안녕하세요. 네, 저는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에서 홍보이사를 하고 있는 홍윤이고요. 협동조합 무의, 아까 전에 잘 소개를 해주셨듯이 협동조합 무의의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명함이 이제 두 개라 가지고 항상 그 명함을 두 개를 들고 다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제가 그 두 개의 명함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숫자 두 개를 가져와 봤어요. 1996 그다음에 2001이라는 숫자를 가져와 봤는데, 여기 96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지 않으신가요? 혹시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아, 있으시군요. 네, 아유, 예. 제가 나이 자랑해가지고 죄송한데, 96년에 제가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생각 보기보단 굉장히 많이 먹었죠. 그래서 96년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나 봤더니 강다니엘이 태어났더라고요. 네, 그렇죠. 2001년에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 그러니까 구 옥션에 입사를 한 해입니다. 또 2001년에 어떤 또 중요한 일이 있나 봤더니 9.11 테러가 있었고요. 빌리 아일리시라고 저희 꼬마가, 저희 딸이 제일 좋아하는 외국 가수가 태어났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나이를 이만큼 많이 먹었다라고 이제 여러분께 부끄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말씀을 이제 굳이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년이나 이제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팀을 한 번밖에 안 옮겼어요. 첫 번째 해에. 그래서 같은 팀에 18년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일을 18년 동안이나 하는데 지겹지는 않을까? 뭐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 갔는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두 가지의 숫자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을 받아서도 하지만 일을 좀 만들어서 하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에 했던 일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PR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기자분들 만나서 우리 회사 홍보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2002년에 제가 이렇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기억에 많이 남았던 일 중에 하나가, 저기 저 아저씨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김치 파시는 분이에요, 무주에서. 근데 이분이 김치팅이라고 해서 그 자기 고객들을 무주로 초대를 해다가 이제 분기에 한 번씩 미팅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때 저희 회사에 커뮤니티 기능이 있었는데 팬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을 다 우르르 몰고서는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동아일보 기자님을 같이 끌고 가가지고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판매자분들, 그러니까 옥션에서 이제 특이하고 뭐 이런 제품을 팔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소개를 했던.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턴가 그 판매자분들을 막 인터뷰를 하려고 하면은, 언론에 소개하려고, 근데 그분들이 어디서 물건 파세요라고 하면은 옥션이랑 G마켓에서도 팔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G마켓이 저희 경쟁사였거든요. 그랬더니 에이, 소개해봤자 보람이 없네라고 생각해가지고는 빨리 이제 세태를 전환했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슈랑 트렌드 PR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04년에 이런 식으로 당시에 이제 불황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DIY 상품들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뭐 재봉틀 판매가 이제 폭증한다. 미니 재봉틀 한 2만 원, 3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탁소에다 맡기면은 바짓단 하나 줄이는데 뭐 3천 원, 5천 원 하죠. 그러니까 5번만 줄이면요 본전 뽑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언론 기사에 냈는데, 이게 이제 뭐 방송 3사에 다 이제 뭐 소개가 되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그 카테고리가 저희 옥션 안에 생겼어요. 이렇게 마케팅을 이렇게 부스트하는 이런 역할들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게 이제 원래 저의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큰 개인적인 변화, 그 다음에 업무 환경적인 변화를 겪게 됐는데, 먼저 개인적인 변화는 2006년에 저희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소아암을 갖게 됐어요, 척추에. 그래서 그 14번의 항암 치료와 10번의 방사선 치료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암은 치유가 됐지만 하반신 마비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아이가 휠체어를 타게 되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휠체어 눈높이에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에 도대체 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야? 우리 애랑 다니기 너무 힘든데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막 구의원들이라든지 아까 오전에 구의원님 왔다 가셨죠? 예. 구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못 살게 굴어가지고는 자꾸 이렇게 프로 불편러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뭐 제가 이제 기자분들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막 한판 막 기사로 엄청 크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2015년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카카오 스토리 펀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우리 아이랑 같이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게 휠체어로 이렇게 어려워요라는 거에 그 유튜브 비디오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지민이의 그곳에 쉽게 가고 싶다라는 프로젝트였는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펀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제 그 펀딩을 보고 연락 온 어떤 뭐 휠체어 타는 하버드대 친구랑 같이 협동조합 무의를 만들게 됐어요. 원래 그 친구가 대표하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미안한데 나 저기 미국에 다시 공부하러 가야 된다고 저보고 대표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졸지에 제가 이제 대표 이사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변화고 또 이제 개인적인 변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장애를 갖게 되고 사실은 장애를 갖게 되면은 뭐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들 같은 것들 이제 아주 그 생활에 조그만한 그 편리를 주는 제품들 같은 것들이 이게 그 굉장히 큰 가치를 줄 수가 있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집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셋집이니까 화장실과 그 다음에 이제 마루 사이에 이렇게 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실내 경사로를 두면은 그게 5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엄청나게 그 편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가서 세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이거 꼭 알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런 그 장애 용품 코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서는 회사에 무슨 모바일 아이디어 컨테스트인가가 있었어요. 비즈니스 아이디어 컨테스트. 거기에다 냈다가 당연히 떨어졌죠. 모바일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폰에다가 들고 다니면서 좀 높으신 분들, 좀 끝발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갖고 가가지고는 이거 만들어 주실 수 없나요? 만들어 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이제 쑤시고 다니다가 여기 계신 이 착한 두 분 머천다이저 분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너도 지금은 이제 제가 거의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변화는 PR 업무, 그러니까 PR 업무에서 환경의 변화예요. PR이라고 하면은 제가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기자들이랑 술 먹고 골프 치고 또는 뭐 싸바싸바 하면서 기사 잘 내고 기사 빼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종류의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기사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페이스북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근데 이제 이거를 2015년 정도서부터 굉장히 크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earned media라고 해서 PR을 할 때 earned media라고 하거든요. PR 기사가 나오는 것들을.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만의 이야기들, own media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 직원들 갖다 분장시켜가지고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 여기 원종건님이라고 저희 팀원인데 뭐 부천시장에 가가지고 홍어 무침도 만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 채널로 이제 피딩을 하는 그런 업무를 이제 제가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맡아서 해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통업체 이잖아요. 그래서 유통 기자분님들과 많이 만났는데 가면 갈수록 IT와 융합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IT 또는 이쪽 테크 쪽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면서 회사 내에 독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독서 모임을 운영을 했고요. 주로 뭐 예를 들면 아마존에 뭐 모든 것을 팝니다. 뭐 이런 종류 에브리띵 스토어 이런 책들 해서 완독해 가면서 읽고 그리고 이제 트레바리에서 가서 이제 거기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제 그 클럽장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이랑 좀 많이 알아봐야 되겠다. 4개월에 29만 원이면 비싸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가서 이제 독서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한 2015년, 16년서부터 이제 스스로 하기 시작했던 일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업무의 변화가 생겼는데 어느 날 이제 대표님이 저를 불러서 사회공헌 기금 운영을 너가 해봐라라고 이제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회공헌 기금을 운영을 하려면은 이제 뭘 할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할지 정하려고 하니까 이제 저 혼자는 결정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서는 직원들 워크숍을 이렇게 퍼실리테이팅하는 곳에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업 이념이 뭔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베이 기업 이념은 있는데 이베이 코리아 기업 이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기업 이념부터 만들어야 되겠군요라고 해서 여기 거래 혁신가라는 기업 이념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그때 했어요. 슬로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그 사회공헌 그 프로그램 중에서 대표적인 히어 히어로라고 해서 소방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 아까 보여드렸던 케어 플러스 그러니까 장애 용품 코너를 운영을 하면서 작년에는 이게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 의류 즉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의류를 저희 이제 입점한 업체와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만든 그렇게 또 했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하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로 PR 업무였는데 그 뒤로는 뭐 마케팅, 뭐 프로모션, 사이트 기획 뭐 이런 업무들도 뭐 전혀 모르지만 어떻게든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막 왔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트레바리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꼭 트레바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독서 모임이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는데, 이 세 가지의 어떤 변화들이 서로 융합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저희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이렇게 맥주 한 잔을 기울이다가 제가 지하철 환승 지도를 만들고 싶다. 왜냐하면 휠체어 길은 그냥 걸어가는 길이랑 다른데 안내판이 잘 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뭐 코딩도 모르고 디자인도 몰라요. 어떻게 하죠? 라고 했더니 거기 이제 개원예대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그러면 저희 학생들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2016년에 지하철 환승 지도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제 처했던 영향력들, 제가 처했던 상황들의 변화가 서로 영향을 주는 또 한 가지 이제 케이스가 제가 지금 여기 저희 꼬마가 타고 있는 저 휠체어가 전동 휠체어인데 수동 휠체어에다가 키트를 붙인 상품이에요. 근데 이걸 토도드라이브라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토도웍스라는 데에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스토리 펀딩을 보고 요거 만드는 여기 사장님께서 심재신 대표님께서 연락을 줘서 우리 아이를 테스터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토도 드라이브를 달고 난 다음에 막 정말 그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길 건너 가지고 자기 혼자서 예를 들면은 뭐 슈퍼라든지 이런 데를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혼자서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 상품 너무 좋다. 이런 상품을 응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저희 케어 플러스 코너를 열 때 처음으로 저희가 이걸 열 때를 사가지고 푸르메 재단을 통해서 10명의 아이들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기부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업체들이 이제 스폰서를 이 업체에 해서 지금은 2,000명의 아이들이 거의 2,000명의 아이들이 이 지금 토도 드라이브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제 개인적인 어떤 변화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회사 업무에도 서로 영향을 주는 이런 종류의 그 변화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오전에 보셨죠, 이분? 예, 태용님이라고. 예. 태용님도 사실 저 어디서 만났냐면은 무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났어요. 무이가 이제 2016년에 그 부산 이동권에 대한 비디오를 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태용님이 이제 저 휠체어 잘 못하는데 끌고 내려가가지고 낑낑대면서 이렇게 한 이 비디오를 만들었고 이 비디오 시리즈가 장애인 국제 영화제에서 상도 탔어요. 근데 그렇게 인연이 이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 회사에 이제 비디오를 만들 때 제가 태용님께 이제 말하자면 네이티브 애들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태용님이 처음에 리얼밸리 혼자서 가방 메고 그 실리콘밸리 갔다 오랬잖아요. 그때 저희 요 하늘을 나는 장애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최영재님, 이분이 이베이의 엔지니어시거든요. 한인 엔지니어신데 휠체어를 타시는데 또 그 경비행기 운전도 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인터뷰도 이렇게 제가 태용님께 소개를 드려서 태용 님 비디오로 만들고, 작년에는 아예 저희 회사에서 제 본사에 파견 간 엔지니어 분들의 인터뷰도 했고요. 이렇게 서로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이제 회사 일들 이런 것들이 서로 약간 융합이 되면서 좀 애매모호해지는데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트레바리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같이 개별적으로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책을 썼어요. 보이스 퍼스트 패러다임이라는 보이스 AI에 대한 책을 썼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아마존 알렉사라든지 이런 그 보이스 AI가 커머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책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홍보 담당자이기도 한데 이 책을 쓴 저자로서 또 뭐 IT 기자님들한테 연락을 받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유통 말고 IT 기자님들도 많이 이제 만났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계기가 됐죠. 뭐 그렇게 의도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막판인데 뭐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죠? 네, 5분 네, 남아 있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꼰대 같아가지고 이제 꼰대 같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조언하는 얘기들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질풍노도처럼 달려왔던 과정 안에서 느꼈던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머릿속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회사 안에서 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팀으로 옮기지 않고 같은 팀에서 똑같은 업무를 주어진 대로 하면은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시간을 일부러 좀 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도 아까 그 트레바리 모임을 하려면은 저녁 때 이렇게 가서 뭐 이제 저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독후감도 쓰고 이래야 되잖아요. 일부러 낸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뭐 여기 애기 엄마들도 있으신가요? 그런데 애기 보면은 시간이 정말 없어요라고 하는데 만들면은 조금은 있어요. 5분, 10분이라도. 근데 꼭 엄청 큰 일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작은 일서부터 시작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나는 1분짜리 플랭크를 오늘 5세트 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달 정도 해보겠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거든요. 중요한 건 거기에서 쌓인 자신감, 자기 효능감이 모여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되겠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새로운 일을 하려면 무언가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PR에 있으면서 골프 치는 거 포기했어요. 골프 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 골프 치러 나가면은 이제 민폐되기 딱 좋겠죠. 예, 접대는 고사하고 그래서 그거를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술 먹는 것도 상당 부분 많이 포기를 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PR을 잘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뭔가는 이제 포기를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 아마 주니어 그러니까 회사에 계신 분들은 주니어 직급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 떨어지는 일만 하더라도 너무 많아가지고 새로운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엑스트라 타임이라도 내서 자기가 꽂혀 있고 자기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뭔가 엑스트라 밸류를 낼 수 있는 뭔가를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좀 뭐 사실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고 내가 하기 싫었던 또는 덜 중요한 일들은 조금 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이 됩니다. 주제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뭘 못하는 걸 알고 빨리 인정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도를 만드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일도 몰라, 코딩 일도 몰라,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뭐 이렇게 술 먹는 사람들한테 제 동창들한테도 그렇고 뭐 어디 가서든 제가 이런 거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랜덤하게 막 물어봤어요. 콜드콜을 막 하고 콜드 메일링도 막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정말 많이 해주셨고 그 제안에 따라서 정말 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런 성과를 이렇게 내게 됐어요. 도움을 좀 청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가 제가 보기에 일을 이루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저는 1인 미디어, 1인 브랜드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유튜브로 뭐
뭐 태용님 같이 뭐 엄청 유튜브로 크게 그런 채널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브랜드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의 절친들도 도움을 많이 주지만은 나를 잘 모르지만 나의 호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가치에 그 같은 라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좀 나이를 먹어 보니까 짭오퍼 같은 거는 자기의 느슨한 관계에서 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나를 진짜 잘 아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관계를 가진 분들을 많이 알게 되면은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이런 기회에 이런 짭오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아까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좀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디스커션 파트너라고 해야 될까? 내가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 수 있는 친구를 가지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없다, 뭐 가족이 없다라고 하면은 정신과 의사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타로를 보러 가셔도 좋고,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자기의 장점과 약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입으로 터놓고 얘기를 해야,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무엇부터 시작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자기만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이제 그 면접을 볼 일들이 많아요. 뭐 인턴 면접이나 아니면은 신입 직원들 면접들을 볼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면접을 볼 때 꼭 이 질문을 물어봐요. 10년 뒤에 뭐 하고 있으실 것 같으세요? 15년 뒤에 뭐 하고 있으실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거든요. 네, 이사님처럼 훌륭한 PR인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요.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대답하셔도 뭐 떨어뜨리진 않는데 10년, 15년 후에 내가 그때까지도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가치를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1인 미디어, 1인 브랜드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기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이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매력이 자기가 확실해야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브랜드를 어느 직장이든 나를 필요로 하는 어떤 일에서든 나를 갖다 쓰는 데에 그렇게 그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치관이 뚜렷하면은 뭔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저글링을 할 때 중심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프라이어리티고 이건 아니니까 요거서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게 확실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꿈, 저의 이제 가치는 저희 아이가 제가 죽더라도 혼자서 밖에 나가서 호기심 있게 세상을 탐구하고 쉽게 돌아다닐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의 흔들리지 않는 가치거든요. 꼭 저같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실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꽂혀 있고 내가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거는 말하자면 내가 돈 버는 거 말고 플러스 알파의 가치로서 내가 추구를 하고 싶다라는 게 뭔지 꼭 갖고 있으신 게 한 가지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든 아니면은 회사와 연계를 하는 어떤 프로젝트든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언젠가는 임팩트가 만들어지고 그 임팩트가 자기의 브랜드 빌드업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다시 더 큰 임팩트를 만들고 자기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 자기의 가치에 호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긍정적인 어떤 눈덩이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일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